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은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이 시작하고 나서 하락이 나와줬는데 이 하락 때문에 지금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제 생각은 또 어떤 식으로 갖고 있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정직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1월 4일 화요일 미국 증시 하락 마감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할 텐데, 월가 CEO들이 시장 조정 가능성을 공고하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이 대표적인 기업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팔란티어까지 이렇게 AI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미국에서 이제 AI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AI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빠르게 반응하는 게 뭐다? 바로 AI 관련주들이다. 또 반면 제일 빨리 이슈가 나왔을 때, 증시가 회복을 했을 때 제일 빨리 반응한 게 뭐다? 바로 AI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급락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팔란티어는 실적 전망에 상향에도 주가가 무려 8% 급락을 하면서 1년간의 400% 급등 이후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심화를 보여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전망과 상향에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공매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 이 꼬리를 만 부분에서 팔란티어가 이제 하락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어제 그 부분을 다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준비를 했었어야 됐다. 심지어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급락이 왔을 때 오히려 도망가자라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또 이제 매수할 준비 전략을 짜야 돼요. 전략을 그냥 막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니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야 된다. 그것을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팔란티어에 대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런 꼬리에 있어서 하락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노르웨이에서 국부 펀드가 머스크 CEO의 1조 달러 보상을 반대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따 뒤에서 설명 제대로 해드릴게요. 자, 보면은 어제 제가 이 3번의 부분에서 계속해서 터치해줬다. 근데 여기서 좀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그 시간을 끈 이유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지금 기다리는 거다. 그게 언제예요? 11월 6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테슬라의 반등이 언제까지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가 이런 상황 속에서 눈치 게임을 하고 이에 따라서 갑자기 보상한 반대 이슈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5% 하락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하락이었다. 좀 더 이 내용은 디테일하게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1월 6일까지의 테슬라의 움직임을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이 발표, 주주총회에 대한 이 공식적인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장소는 기가팩토리 텍사스 본사에서 하고요. 참석 대상은 바로 테슬라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등록하고 여기서 이제 입장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반대할지 어떤 의견을 낼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보상안 반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지분의 1.16%를 보유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머스크의 보상안의 반대 결정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 대형 자산 운용자 중 하나인 찰스 스왑이 운용하는 ETF 6개가 머스크의 보상안의 반대표를 결정했다고 나왔거든요. 악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캐시우드도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이 캐시우드 누님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제 머스크가 미래인데, 미국의 미래고, 그리고 앞으로 이 4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해서 계속 발전했던 것처럼 머스크가 테슬라와 함께해서 이 산업의 혁명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캐시우드가 왜 머스크의 보상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투자자들이 이 머스크의 보상안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그의 놀라운 팀이 그렇게 높은 목표를 달성한다면 투자자들과 고객 모두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텐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뭔가 누군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수익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방해를 한다? 굉장히 이해가 안 가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반대는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1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D-Day 1일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보상안의 승인 확률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이 시장 분석과 전문가의 전망에 따르면 승인 확률이 무려 90%에서 95%의 높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과거에 73% 그리고 72% 강력한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 공무원 연금, 텍사스 교사 연금은 이미 찬성 입장을 발표했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승인의 확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좋다. 보상안에 반대는 했지만 이 부분에서 아직 완벽하게 결정이 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이때 좀 우리가 좀 움직임을 좀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 횡보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제죠. 갑자기 5% 마이너스 5% 하락이 나와주면서 증시도 하락을 하면서 여기 보시는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하락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럼 하락이 전환이 됐고 이 하락을 계속 진행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11월, 12월은 상승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10월 초, 9월 초에 하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순부터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11월 초에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올라갈 것처럼 만들다가 폭락이 나오는 척하면서 다시 오르는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런 데이터 지표를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보시면 공포지수 나우를 봤을 때 23이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칸막이가 왔을 때는 뭐다?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이 시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광기이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공포탐욕지수의 그 위치가 바로 이 두 가지 칸입니다. 이 두 가지 칸의 바늘이 왔을 때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이 마지막 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더라도 이제 머지 않았다.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다? 떨어지면 매수해도 아주 좋은 구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상안의 반대가 나오는 데도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이런 확률에서도 그렇고요. 악재가 나오더라도 이 악재는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주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 테슬라는요,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AI입니다. XAI가 최근에 이제 그록이랑 함께 해가지고 뭐 이제 앞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 XAI는 오픈 라우터 AI 모델 시장 점유율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제쳤어요. 뭐 구글, 오픈 AI 뭐 등등 이 다양한 대기업들을 제치고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호주 전기차 시장에서도 2025년 누적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BYD 물량 공세로 추격 중이나 이 FSD 기술이 테슬라 경쟁력의 핵심과 FSD V14 완성도가 상승으로 향후 판매가 가속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FSD 14부터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판매량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특히나 이 라이벌이라고 불렸던 BYD도 3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와주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그런 반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테슬라 메가팩, 전력망의 안정성의 혁신과 더불어 지금 메가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팩은 네트워크의 변화에 저항 기능과 전압 신호의 생성함으로써 정전 방지와 많은 재생 에너지의 효율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는데 메가팩을 전 세계 에너지 부하의 상당 부분에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기술 발전소가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핵심이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테슬라는 저는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만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업데이트 하잖아요. 이 FSD 14 1.5 이 부분에서도 공식 배포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이버트럭도 이제 국내 출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도착 옵션, 비상 차량 처리, 입구 인식 기능 등 대폭 상향을 했고, FSD 팀장은 주말 조기 액세스에 목표를 했지만 안정성을 위해서 시간을 더 들였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도 앞으로 나와주면서 실적 판매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앞으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테슬라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만약에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업데이트 딱 하나 하고 FSD 기술들이 앞으로 널리 사용하게 될 거란 말이죠.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구독 선물 기능까지도 이제 나와주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선물하는 기능처럼 이제 너도 이제 테슬라 타니까 한번 사용해볼래? 라는 이런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사용해본 사람들은 끊지 못한다. 뭐 예를 들어 GPT를 한 달 동안 사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한 번 사용하니까 이제는 무료 버전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FSD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들을 한 달 동안 써보고, 이 기능들을 써본 사람들의 후기들이 좋아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성장을 하면서 수익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베를린 공장에서 Y 스탠다드 생산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슈를 찾을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도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면서 해외 첫 공식 출고를 한다라고 했죠. 제가 아까 전에도 뒤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사이버 트럭이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1억 4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다. 투자하고 글로벌에 계속 나와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너무 좋은 소식들이 많다.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는 이 기회가 너무 많다. FSD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악재만 나오면 악재만 보일 겁니다. 악재만 보지 마세요. 눈으로 악재만 보는 게 아니라 악재, 호재를 동시에 봐가지고,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악재만 보이겠죠. 왜냐? 떨어지니까. 이 악재 때 사고 호재 팔아야 되는 이런 습관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악재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다가 악재와 함께 폭락이 왔다? 그러면 이때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이라도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걸 대비해서 미래의 가치를 대비해서 폭락이 올 때, 이런 공포지수가 극에 달았을 때 조금씩 매수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을 내세우자. 그게 이제 팔란티어가 됐던, 엔비디아가 됐던, 테슬라가 됐던,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항상 이랬을 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비트코인처럼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인 시장이 너무 무섭죠. 마이너스 80% 그냥 가버리고, 마이너스 90% 가버리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가치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 속에서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항상, 테슬라는 항상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좀 더 여러분들께 보수적으로 전달해 드리자면 11월 6일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6일에 오전 11시에 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 발표를 좀 보고 나서 좀 디테일하게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오늘 이렇게 테슬라 이슈를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 6일까지 어떻게 가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긴 하지만, 이 분석도 필요합니다.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지금 어떻게 거래량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좀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차트 분석까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테슬라 분석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세 번의 구간이 왔고, 이 구간에서 이 파란색 신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 자리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여기서 이제 좀 지켜보셔라. 이 고점을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은 어느 정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도 뭐라고 말했냐면, 돌파 구간 전략을 말씀드렸죠. 477달러를 돌파한 후에 마감하면 상승으로 추가적인 관점이 그려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상승장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주가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하락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 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고점의 리테스트를 두드렸고 이 고점의 리테스트를 터치하고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지금 바닥에서도 한 번, 두 번을 터치하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위에서도 한 번, 두 번을 터치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이 박스권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래에다가 매물대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도 한번 그려놨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그런 자리들이 될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400 이때 올라가준 힘을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자리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차트는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앞으로도 이 상승 랠리가 나오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 항상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계단식으로 움직인다. 자, 보시면 박스권, 더블 바텀이 일어나는 이 패턴들이 있었을 때는 항상 위아래로 흔들다가 이제 올라가는, 더블 바텀이 거의 만들어지고 올라갈 때 항상 흔들고 올라가더라. 박스권을 움직이면서 만들어주더라. 더블 바텀이 일어나고 나서 흔들고 가더라. 더블 바텀이 일어나고 나서 흔들고 가더라. 이런 식으로 바닥을 지켜주면서 이전에 테스트를 해줬던 바닥을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이런 계단식 자리들이 계속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앞으로 이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내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만 안 내리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기다리는 거예요. 요거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때 가서 봐야 되는 거지. 지금은 아직까지도 계단식 형식에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추후 텔레그램에서 제가 제대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즘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이 설명해 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400로 이탈을 해야 그때 가서 좀 흔들리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의 상승을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팔란티어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첫 번째 매물대가 여기고요. 두 번째 매물대가 요 자리고요. 그렇죠? 세 번째 매물대가 요 자리입니다. 근데 이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는 너무나 쉬웠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질 일이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떨어지냐? 이렇게 올라가면서 떨어뜨리고 매물을 소화하면서 떨어뜨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떨어뜨리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수익들을 이제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텔레그램에다 공지를 할 거고 이 부분에서 이 어디쯤에서 우리가 좀 매물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매집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하락이 저는 지속적으로 갈 것 같진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제가 이제 좀 열심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만약에 여기서 상승의 힘이 계속 받아쳐준다. 그러면 요 안에서 움직였다가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다. 좀 폭락을 좀 유도시켜가지고 이 지금 매수한 이 공매수들 애들을 다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은 이렇게 행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 줄 겁니다. 그런데 웬만해서는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매물을 쌓고 사람들의 유동성들이 빠져나가면서 개미들의 물량이 털릴 때 그때 다시 들어올리는 이 시나리오를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폭락을 좀 더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메인이 꼬리를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꼬리를 말아서. 꼬리를 안 말았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꼬리를 아주 열심히도 아주 그냥 폭락을 보여줘가지고 이 폭락 때문에 이 올라가는 힘이 이렇게 가주면 제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아마 힘이 적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적게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좀 고통을 주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상황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차차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닥을 떨어뜨려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상승이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흰색처럼 이런 식으로 횡보가 나온 이후에 나와야 된다. 어떻게 횡보가 나와야 된다? 이 바닥 바로 200달러를 지켜주면서 횡보가 나왔다가 올라줘야 상승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된다. 하지만 그 조건이 깨졌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 바닥을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갔으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어디? 요 매집 구간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따가 또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텔레그램에서 요 부분에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지금 고점을 돌파한 부분이에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고점을 돌파한 부분이기 때문에 횡보가 여기서 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못 죽어도 여기서 횡보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들어와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지겨운 횡보장이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횡보가 시작되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2026년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여기를 안 내려오길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수세가.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 살아 있습니다. 조금 삐져나와도 돼요. 삐져나오는 그런 정리들 어디까지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엔비디아는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방송도 방송이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텔레그램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고가 정말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비밀번호를 안 걸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을 들어오시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많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링크에 텔레그램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더보기 버튼에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링크를 딱 누르시면 텔레그램 입장 버튼이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열기 버튼 여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 어떻게 분석해왔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했고 어떤 글들을 적었는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거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좀 볼 때 이 김진우는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초보자분들이 제 글들을 보고 좀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없습니다. 바라는 것보다 하트 100개 매번 100개만 맨날 500번 보는데 80개에서 100개 찍히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제가 더 빨리 누를 때마다 관점도 빨리 올리고 더 많은 정보들을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만 바라며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